대수가 돌아서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 당신이 좋아요. 저도 대수 씨가 좋아요. 그들의 첫 키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60세가 넘어 느끼는 설렘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예쁘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순자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대수 씨, 아직도 괜찮을까요? 그런 남자로서 말이에요. 순자 씨,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 괜찮을까요? 네, 저도 원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60세에 다시 찾은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순자는 법원 복도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3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60세의 전직 초등교사인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 박종수는 63세의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퇴직 후에도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순자를 먼저 챙긴 적이 없었어요. 순자가 몸살로 누워있을 때도 골프채를 들고 나갔고 아이들 학부모 상담 날에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우선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그녀가 유방암 수술을 받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병원 대신 친구들과 골프장에 있었고 간병인이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나서 첫 번째로 한 전화에서 남편은 말했어요. 수술 잘 됐나? 아, 그래. 나 지금 18홀 돌고 있어. 저녁에 봐.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면서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60에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순자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경상북도 산골 마을의 작은 한옥. 평수는 작지만 마당이 있고 텃밭도 딸린 집이었습니다. 30년간 몰래 모아둔 적금 2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딸 민정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5세의 대기업 과장인 딸은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농사도 모르면서 시골 가서 뭐 할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정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60년 동안 다른 사람들만 챙기고 살았잖아. 계약금을 보내고 집을 정리하는 일주일 동안 순자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30년간 살던 아파트의 살림살이를 2톤 트럭에 실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아파트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트럭 조수석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산과 들이 펼쳐지는 풍경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산골 마을에 도착한 첫날, 순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65세의 박 이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어요. 키 170cm의 건장한 체격에 그을린 얼굴, 40년간 이 마을을 지켜온 토박이었습니다. 도시것이 여기서 뭘 하려고? 이장의 부인인 62세 김씨 아줌마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마을 여성들의 대장격이었습니다. 농사를 뭘 안다고 여기 와서 몇 달 못 버티고 도망갈 거면서 마을 아줌마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 와서 무슨 꿍꿍이야? 도시에서 못 살아서 도망 온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가 산 집은 마을 끝자락에 50년 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방 한켠에는 곰팡이 냄새까지 났어요. 이게 뭐야? 사진이랑 완전 다르잖아.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민정이 말대로 미친 짓이었나?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텃밭을 정리하려고 호미를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튜브로 농사 방법을 찾아보며 씨앗을 심었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싹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씨앗이 불량품인가? 마을 잡화점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 씨앗들 작년 거예요. 싹 틀 리가 없죠. 또 다른 사기를 당한 셈이었어요. 생활비도 예상보다 2배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가 없어서 프로판가스를 써야 했고 상하수도비도 별도였어요. 마트까지 30분 거리라 자동차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경제적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보일러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서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 정말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냉대했고 인사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서울 생활이 그리워졌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순자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농업기술센터 김민수 주임이라고 소개했어요. 정부 지원 귀농 컨설팅 받으실래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성공한 귀농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수입을 올린 사례들을 보며 순자는 눈이 반짝였어요. 이대로 하시면 첫 해부터 충분한 수익 가능해요. 체계적인 계획서와 그럴듯한 성공 사진들을 보니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 정부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계약하라고 했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려요. 순자는 희망에 차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날 밤은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김민수 주임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귀농 컨설팅 프로그램도 없고요. 아마 사기꾼일 거예요. 전화기를 놓은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사기당한 거네. 3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순식간에 날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민수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명함에 적힌 주소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순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기계까지 고장이 났어요. 중고로 산 관리기가 시동이 안 걸려서 손으로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호미질로 넓은 밭을 다 갈기에는 무리였어요. 허리는 아프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자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자업자득이지 뭐. 도시것이 농사가 쉬운 줄 알았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고장난 관리기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정말 민정이 말이 맞았나? 내가 무모한 짓을 한 건가? 그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보자,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니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에 그을린 얼굴, 작업복 차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수입니다. 이 마을 토박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도 다정했어요. 도시서 오셨죠? 농사 힘드시겠어요. 순자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들어본 첫 번째 따뜻한 말이었어요. 대수는 관리기를 뜯어보더니 금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점화 플러그가 문제네요.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돼요. 그런데 이 기계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누가 중고로 파셨어요? 순자가 사연을 말하자
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히 사기당하셨네요. 이 기계 20년도 넘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부품을 가져와서 고쳐주었습니다. 내일 반일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시죠? 그의 자연스러운 호의에 순자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친절한 분은 처음 만나네요. 대수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료,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도시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대수는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농기구와 모종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이 모종들 제가 기른 거예요. 가져다 심으세요. 순자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뭘로 갚죠? 갚기는요. 이웃끼리 도우며 사는 거죠. 대수는 농사일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모종 심는 간격부터 물 주는 방법, 잡초 제거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요. 대수가 순자의 손을 잡고 상처난 부분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갑 끼고 일하세요. 손이 다 상해요. 네, 그럴게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대수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혼자 해 드시기 힘드시죠? 제가 좀 많이 싸왔어요. 김밥과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남자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네요? 아내가 5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해먹다 보니 늘었어요. 대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금세 밝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의 요리 솜씨는 정말 훌륭했어요. 김밥 속 재료 하나하나가 신선했고 간도 적절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식당 음식보다 낫네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대수가 수줍게 웃는 모습이 순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날부터 대수는 거의 매일 찾아와서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씨앗 뿌리는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밭을 고르게 정리해 주었어요.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어야 나중에 관리하기 편해요. 모종이 자라는 동안에는 병충해 방지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연 방충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화학농약 안 써도 돼요. 대수의 농사 지식은 해박했어요. 30년간 농사 지은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대수 씨는 정말 농사의 달인이네요. 모료, 그냥 올해에서 아는 거죠. 2달 후,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상추와 무, 배추가 싱싱하게 자라 있었어요. 와, 정말 잘 자랐네요. 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대수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첫 농사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대수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는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대수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어요. 60에 이런 기분 드는 게 맞나요? 순자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요? 이렇게 설레는 기분 말이에요. 대수의 얼굴도 붉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랑 사별한 후로 처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 무렵 순자에게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이었어요. 아야, 이게 뭐야? 일어나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대수가 찾아왔다가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수는 즉시 순자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무리하셨네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그의 다부진 팔에 기댄 순자는 남자의 체온을 느꼈어요. 은은한 비누 냄새와 함께 전해지는 그의 체치가 어지럽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니에요.
파스나 붙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봐보는 게. 결국 대수가 차로 읍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집에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대수는 순자를 집까지 업고 들어가서 침대에 눕혔어요. 그의 넓은 등과 단단한 가슴팍이 순자에게는 든든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패까지 끼쳐드리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대수는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를 사와서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어요. 여기 아픈가요? 그의 손길이 허리 아픈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순자는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거기. 시원해요. 이렇게요? 대수의 손길이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네. 순자는 소리가 나오는 걸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5년간 남자 손길을 받지 못한 몸이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리도 아픈가요? 대수가 종아리를 마사지해주자 순자는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대수씨, 네. 이런 것까지 하게 해서 미안해요. 뭔 소리예요? 당연하죠. 대수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했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순자는 대수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 괜찮을까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대수가 파스를 붙여주면서 순자의 맨살에 살짝 손이 닿았어요. 따뜻하네요. 네, 손이요. 따뜻해서 좋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대수는 매일 와서 순자를 간병했어요. 식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허리 마사지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너무 의존하게 될 것 같아요. 의존하세요. 저도 좋아요. 대수의 솔직한 대답에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후 허리가 나아졌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며 부부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저 없으면 안 되겠네요. 네, 이제 대수 씨 없으면 안 돼요. 그날 저녁 대수가 저녁을 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뒤에서 그를 껴안았어요. 대수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대수가 돌아서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어요. 순자 씨, 네, 당신이 좋아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대수 씨가 좋아요. 그들의 첫 키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60세가 넘어 느끼는 설렘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순자 씨 예뻐요. 대수의 손이 순자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이 나이에 예쁘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대수가 순자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수 씨, 저 오랜만이에요. 순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5년 만이에요.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떨려요. 대수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60 넘어서 떨린다니 우리 참 웃기네요. 웃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죠. 대수가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자는 그의 품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설레는 건 정말 오래됐어요. 순자가 대수를 올려다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대수 씨, 아직도 괜찮을까요? 뭐가요? 그런 남자로서 말이에요. 대수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순자 씨,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정말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대수의 가슴에 닿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네요. 당연하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옆에 있는데, 예쁘긴 주름도 많은데,
주름도 예뻐요. 인생의 흔적이잖아요. 대수의 손이 순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60세에 다시 찾은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대수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알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에 들었습니다. 서로의 품에 안긴 채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와 대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을에는 새로운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수는 58세의 과부로 대수와 같은 동갑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5년 그녀는 줄곧 대수를 짝사랑해왔습니다. 키 160cm의 통통한 체격에 파마머리를 한 그녀는 마을에서 입이 무거운 편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웬 도시것이 끼어들어 복순의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마을 아줌마들과의 모임에서 그녀는 불만을 토로했어요. 대수 오빠가 완전히 홀렸나 봐. 매일 저 집에 드나들더라고. 박 이장 부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도시것이 뭘 믿고 저래?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야. 돈이나 노리는 거 아냐? 마을 아줌마들은 순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이유도 수상하잖아. 분명 바람 피웠을 거야. 60에 혼자 시골 온 게 정상이야? 도시에서 몸 문제 있었던 거 분명해. 복수는 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순자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대수에게 찾아갔어요.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복순 씨도 건강하시죠? 네,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복수는 대수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오빠, 그 도시에서 온 여자 조심하세요. 순자 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상하대요. 이혼 이유도 그렇고. 복수는 근거 없는 소문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는 말도 있고 돈 문제로 사기친 적도 있대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녀는 대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오빠에겐 어울려요. 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대수는 당황하며 팔을 빼냈습니다. 복순 씨, 그런 말씀은. 왜요? 저는 진심이에요. 도시 여자는 잠깐이에요. 금방 질려서 떠날 거예요. 한편 순자에게도 이간질이 시작되었어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줌마들이 둘러쌌습니다. 순자 씨, 들었어요? 뭐요? 대수 씨가 다른 여자랑 자주 만난다더라고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복순이가 직접 봤대요. 읍내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다정하게 있는 걸. 그게 정말이에요? 마을 아줌마들은 거짓말을 진실인 양 포장했습니다. 복순이가 거짓말할 리가 있어요? 사진도 찍었다던데.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떤 여자인데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래요. 꽤 예쁘다던데. 그날 저녁 대수가 찾아왔지만 순자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대수는 순자의 변한 태도를 눈치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도 대수 씨,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대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생각해보니 그래요. 그날부터 순자는 대수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대수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마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대수는 순자의 집 앞에서 간절히 물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런 상황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도시 것들은 믿을 수 없어. 금방 변하네.
마을 사람들도 복순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가 대수한테 더 어울려. 5년 동안 기다린 정성을 봐야지. 복순의 이간질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어요. 읍내 카페에서 대수와 40대 여성이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실제로는 대수가 농기계 부품을 사러 갔다가 농기계 상사 여직원과 업무 상담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 보면 친밀한 만남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이 사진 봐요. 복순이 순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대수 씨가 정말 제가 직접 봤어요. 2시간 동안 붙어 앉아 있더라고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역시 나 같은 늙은 여자보다는 순자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원래 남자들이 다 그래요. 복수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60에 무슨 사랑이야? 며칠 후 대수가 찾아왔지만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순자 씨, 제발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갈 때 가세요.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대수는 이유를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본 걸 모르는 그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할 일 없어요? 젊은 여자나 만나러 가세요. 순자의 말에 대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젊은 여자가 뭔 소리예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복순의 편에 섰어요. 역시 복순이가 맞았네. 도시것은 믿을 수 없어. 대수도 정신 차렸을 거야. 복순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 대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72세의 최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복순이 사진을 조작한 것도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최할머니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착한 순자와 대수가 이렇게 헤어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할머니가 순자를 찾아왔어요. 순자야, 할 말이 있어. 할머니, 웬일이세요? 그 사진 말이야. 가짜야.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복순이가 시킨 거야. 최할머니는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복순이 어떻게 사진을 조작했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여자는 농기계 상사 직원이야. 대수가 부품 사러 간 거였어. 정말, 정말이에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거짓말하겠어? 복순이가 5년 동안 대수를 좋아해서 질투한 거야. 진실을 알게 된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당장 가서 사과해. 대수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알아? 최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급히 대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가 대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 술을 거의 안 마시는 대수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수 씨, 순자의 목소리에 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술에 취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젊은 여자나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 뭘? 제가 바보였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순자는 울면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복순의 조작 사진과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오해까지. 정말, 정말 미안해요. 대수는 술이 확 깬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대수는 순자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대수 씨, 다시는 의심하지 마요. 약속해요. 그들의 화해는 이전보다 더 뜨거웠어요.
헤어질 뻔했던 경험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놓지 않을 거예요. 나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 후 복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마을 사람들도 순자에게 사과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박 이장도 순자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분이지만 끈기가 있어.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야. 1년 후 순자의 농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대수와 함께 일군 밭에서 나온 채소들로 마을 축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 솜씨가 늘었네요. 대수 씨가 잘 가르쳐줘서요. 마을 축제에서 두 사람은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받았어요. 딸 민정도 서울에서 내려와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긴 처음이에요. 정말? 네, 대수 아저씨 잘 만났어요. 축복해요. 민정의 축복을 받으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대수의 아들 준호도 아버지의 재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뻐요.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 속 밭길을 걸었어요. 60의 새 인생 시작한 우리. 그러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요. 당연하죠. 순자는 대수의 품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60세에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용기를 내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대수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알았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